얘기 많이 들었겠죠. 선. 하면은 가지런할 선자입니다. 뭐 가지런하면 되지 뭐. 마음도 조용하고 가지런. 쉬워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거 난해하다. 그거 어렵다. 그건 풀기 쉬워요. 근데 쉽다고 하는 게 안 돼요. 쉽다고 하는 게. 선정, 가지런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지런하다는 게 몸과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선정에 들었다, 이렇게. 가지런한 상태에서 그대로 멈췄다는 게 선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참선을 하다 보면 삼매, 이런 얘기, 삼매에 들었다.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뭐, 그건 아닙니다만은 비슷한 건데, 여러분, 멍 때린다는 게 멍 때린다는 거. 멍이 뭐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자는 것도 아니요,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기 좋다, 나쁘다, 빨갛다, 하얗다도 아니고, 그냥 이게 멍 때리는 거. 요게 요새 멍 때린 대회도 있대, 멍 때린 대회. 보니까, 어디 신문에 보니까 6시간 얼마 했는데 1등 했다, 멍 때리는 거. 근데 멍 때릴 때 옆에서 뭐가 들리면 멍 못 때려요. 들리니까 판단해 주잖아. 이 노래소리냐, 쇠소리냐, 좋은 소리냐, 나쁜 소리냐. 눈에 뭐가 얼찡거리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지면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분별하죠. 이 멍이 안 돼요. 그냥 숨을 쉬고 있고, 귀도 열려 만틀어 맞고, 눈도 보고 있고, 앞을 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숨은 그대로 쉬고 있을 때. 이게 멍 때리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죠? 안 그래요. 들리고, 보이면은 1시간 있기가 힘들어요. 이걸 삼매라고 그래, 삼매. 아주 쉬운 얘기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 되겠네요. 베트남에서, 어떤, 사회운동하는 스님이, 지금 아직도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좀 특이한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 운영 자체나 경제적인 문제는 선진국 민주화와 같아요. 단 체계적인 거 문제만큼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원화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체계적인 것도 사회주의 국가고 경제 문제도 사회주의 국가가 반 경제적인 민주주의 국가 반을 이렇게 믹스화 시켰어요. 근데 베트남은 경제 활동 범위는 완전히 개방이 돼서 민주화가 되어 있고요. 정치 체계만큼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근데 거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랑쿤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분신자살이었어. 분신. 이 양반이 선정에 들기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오로지 합장을 한 뒤에 여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쐈죠. 보통 합장을 하고 시작한다고 그래서 불을 반기면 막 이렇게 헛들어질 게 순간적인 나도 모르게 뜨거우니까 합장도 깨어질 거 벌떡 일어나는데 그대로 타서 전체가 허물어질 때까지 그대로 한 개도 없이 그대로 뜬 거예요. 왜? 선정에 들었기 때문에 멍 때리는 순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삼매에 들어있으면 불을 태워도 뜨거운지를 모르고 불을 붙여도 붙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가도 간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대로 앉아서 분신이 했어요. 이후가 그러면 살절은 또 다 탔을 것이고 뼈도 다 탔어요. 뼈도. 단 하나가 문제 있어. 이게 신문에도 대해서 특별히 됐는데 속에 심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장이. 빨간 그대로. 금방 우리가 소나 돼지 잡아서 왜 식육점 파는 거 있잖아. 이게. 만지니까 이게 뜨거우면 익었을 거 아니요. 탔을 거 아니요. 심장은 따뜻하지도 않아요. 그냥 따뜻하게. 불에 타서 뼈가 다 탔는데도 심장만큼은 안 타고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심장만큼.
그래서 다시 심장을 화구에 넣고 불을 해서 태웠대요. 안 탔다는 심장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타지 않는 심장을 알코올에 넣어서 방부 처리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그 랑쿤 스님. 바로 선정에 들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그 자체, 왜? 심장이 안 타야 살아있다는 증거가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다 타서 뼈가 다 없어져도 심장 장체는 멈춰 있었다 뿐이지 죽지 않았다는 증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삼매라는 게, 선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멍 때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자꾸 제 얘기해서 참 안돼.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법당에서 저희는 그 상자들이 아침 예불 하니까 꼭 가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날 법당에 가서 참선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까지는 알아요. 이것까지는 아는데 아침에, 근데 정신을 들었고 보니까 병원이에요. 병원에. 근데 여기도 뭐 산소호흡기도 닫고 야단이고 속이 쓰려 아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정신 깨니 그때서 깼어. 그게 웬일이냐 물으니까, 우리 그때 있었던 그 보살님하고 와가지고, 스님 깨어나셨냐고, 의사도 오고, 어째 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묻고 싶다. 어째 된 일이니? 물으니까 스님이 새벽 예불 가서 앉아있는데, 나중에 직원들이 9시 반에 출근했는데 그대로 계속 앉아있고, 4시 예불 드렸는데 그대로 있어서 그 제자 스님들이 그 회장님하고 불러가지고 스님이 저러가지고 그냥 있다. 그게 가가지고 스님 이래가지고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쑥 자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래 보니까 맥은 뛰고 있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옮겼다는 거예요. 병원에 옮기고 스님이 무슨 혹시나 약 먹은 줄 알고 속에다 여넣어서 관장 다 시키고 속에 뭐 다 뜯어보고 이러니까 여기 목구멍서부터 그 기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아프지. 그 다 해봤는데 뭐 약 든 것도 없고 먹은 것도 없다는 거지. 근데 스님이 안 깨난다는 거예요. 그때 깨난 거예요. 그때 새벽 3시 반에 앉았었는데, 그럼 옮겼을 때 한 10시 돼서 병원 옮겼는가 본데, 저녁에 한 7시 돼서. 이게 스님들이 선방에서,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스님들이 선방에서 참선하고 선하고 이럴 때요, 진짜 우리나라 제일 선방이 상주에 있는 봉암산인데, 참선 선방에서 선을 쭉 하고 있으면 스님들 요만큼 떠요. 바닥에서 앉아있는데 요만큼 뜬다고. 거짓말? 아무 거짓말이에요. 떤 줄 알면 안 떠요. 떤 줄 알면. 내가 산매에 들어서 멍 때리는 것처럼 있으면 자동 이게 공중 이게 요새 뭐 어떤 놈 공중 부양한다고 그 소리 뻥뻥 치고 대통령 나온다고 한 놈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스님들 진짜 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참선처럼. 그럴 때는 아무리 옆에 저기 봐도 스님 몰라요. 바로 저희가 그 전에 그래서 연불하다 선에서 목탁 들여서 밑에 발가락 그냥 깨진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님들은 선을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봐요. 유체 이탈을 합니다. 유체 이탈을. 깜짝 놀라요. 내가 앉아서 거울 속에 내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본다. 이게 유체 이탈이에요. 그 후부터는 너무 선정에 들다 보면 못 깨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선정에 드는 스님들은 제자들한테 내가 선정에 들려면은 나 그냥 놔둬둬라 하는 얘기. 왜? 잘못 건드리다 거기서 깨지는 못해. 깨나지를. 그래서 바로 그때가 94년도인가 이때인데, 나도 모르죠. 나가 오늘 지금 선정에 들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모르고 옆에서 봐서
병원에 옮겨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안 깨는 수도 있죠. 우리가 책을 볼까 큰 스님 얘기할 때 보면 스님 저희가 시주하고 갔다 내려오겠으면 알았다 이래가지고 밖에 갔다가 눈이 쌓여서 그 못 가서 설악산에 그 봉정암이고 그 밑에 이제 암자의 그런 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눈이 빠져서 못 가고 우리 스님 굶어 죽은 줄 알고 봄이 돼서 눈 녹은 제 올라가 보니까 스님이 앉아서 계시는데 스님 저희 왔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벌써 왔는가 이러는데 보니까 이게 눈가에 거무줄이 취해 있더라. 맞습니다. 선정에 들면 시간 가는 거 모르고 배고프는 거 모르잖아요. 이게 멍 때리는 게 밖에서 선정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무상무념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스님만 하는 거 아니죠. 이게 장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당들이 이런 피푸른 작두에 올라가잖아요. 쇼 아닙니다. 진짜 올라가요. 그 후에 알면은 발 믿죠. 발이 발 뭉쳐 끊어지죠. 그걸 K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전에 한번 했잖아요. 이 밑에도 저울을 놓고 이후에다 그거 놓고 작두 놓고 무게를 달았어. 무게를 달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 몇 킬로가 나왔어. 그럼 사람이 무게를 달면 여자가 올라가면 50kg 이라면 이게 100kg 있으면 위에가 달면 150kg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무당이 해가지고 위에서 작두에 올라가서 있는 순간에 다니까 밑에 저울이 0점. 이 기본적인 이것도 100kg가 안 되고 그럼 150kg가 돼야 정각인데 이 기본적인 50kg도 싹 날아가 버리고 밑에 저울이 0점. 그렇게 새털처럼 가볍게 통일이 되면요. 공허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부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하나로 선이라고 하면 한 군데 몸과 마음과 육체가 한 군데 일치가 되면은 공허해져요. 하나가 일치되면 우리가 정신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뭉쳐되면 그 순간 제로 상태가 돼요. 무의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도 나올 줄 않고 무게도 안 나와요. 우리가 차력할 때 있잖아요. 이 도로에 걸어가는 거. 약 하는 순간 내가 정신통일해요. 그럼 그 후에 걸어가 뜨거운 줄 모르고 뒤질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을 한 군데에 길을 먹고 수련하는 거 오래 할 수 있는 게 선정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로 밖에서 하는 멍 때리는 것 같아요. 그 시간만큼은 다 공허하잖아요. 비워있으면 그 손까지 깨끗이 비워져요. 깨끗이 없이 다 날아가요. 이걸 선정이 여러분도 누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해요. 오늘부터 합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하느냐? 앞에다 촛불 하나 켜놓아요. 그리고 촛불만 들여다봐요. 촛불이 꺼질 거다. 저거 꺼진다 하세요. 정신이 모여져서 다른 잡생각 옆에 TV 소리도 안 들리고 잠소리도 안 들리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꺼진다가 집중이 되는 순간에 촛불 분명히 꺼져요. 이거는 하루 1시간 10분 20분 수련하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20-30일 내로 하루 2시간 1시간씩만 수련하면 20-30일 내로 본인 앞에 30cm나 40cm 앞에 촛불을 켜놓고 마음만 먹으면 촛불 꺼져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요게 그렇게 하나씩 정신을 놓는 것을 선정이라고 해요. 누가 선정에 잘 들은 사람이 있다 없다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은 걱정스럽고 고민스럽고 한순간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촛불 켜놓고 한번 해보시고 물 떠놓고 종이배 위에서 종이가 이리 갈 것이다 저기 한 가지만 성해보시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들도 하나로 해서 선에 들고 선삼매 들고 쉬운 얘기로 멍 때리는 공부 좀 하십시오.